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나는 자정이 넘어서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끈적한 공기가 기분을 좀처럼 상쾌하게 해주지 않았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비추는 길거리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았고 밤 공기는 고요해서 작은 발걸음 소리도 유독 크게 느껴졌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이 기분을 잊으려 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길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골목은 별다른 가게도 사람도 없이 오직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 이어폰 너머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속삭임이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분명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쯤에서는 큰 길로 나갈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고 멈춤, 속삭임, 그런 기묘한 색채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여기야. 공기가 차가워지는 듯한 착각에 나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에 질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기숙사였다. 이제 조금만 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별일 없을 것이라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나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기숙사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노라 결심했다. 마침내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박동하는 소리만이 귀에 가득했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으려는데 그 순간 한 손이 문을 붙잡았다. 깜짝 놀랐잖아. 너도 이 시간에 들어오네? 같은 강의를 듣는 친구였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친구는 곧장이어서 말했다. 아까 내 뒤쪽에서 걸어오는데 내가 너무 빨리 가길래 따라간 거야. 무슨 일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 친구가 맞았던 것 같지만 묘하게도 그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계속된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밤길을 걸을 때면 항상 누군가가 내 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난 혼자서는 결코 한밤중에 그 길을 걷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국내의 유명 한산간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어두운 전설들도 많이 내려오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 지역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다. 주인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고 다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할머니는 우리가 묵기로 한 방으로 안내하며 갑작스럽게 경고 하나를 하셨다. 밤 12시가 지나면 꼭 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말아야 해. 별다른 설명 없이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방을 나가셨다. 친구들과 나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짐을 풀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낮 동안 우리는 근처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숲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시간이 언제 그렇게 갔는지 어느덧 밤이 되었다.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방에 앉아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고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12시가 다 되어갈 즈음 우리는 방금까지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와는 달리 조용히 하며 각자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누군가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드디어 벽시계가 12번의 종소리를 울렸다. 우리는 침묵에 잠긴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문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바람소리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에 날리는 물건 소린가 싶었지만 점차 확실해졌다. 그것은 계단을 따라 차곡차곡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 방 앞에서 멈춘 듯했다.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서서히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저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고 사라졌다. 우리는 그때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어젯밤의 일을 묻자 할머니는 흐릿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분도 이제는 많이 약해지셨구먼. 예전엔 방 안까지 들어왔는데.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친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어느덧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름만 되면 그날 밤의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다.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방에 머물면서 그날 밤의 공포를 체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작은 펜션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고 오래된 가구들이 배치된 그곳의 인테리어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근처 숲을 탐험하고 밤에는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밤 날씨가 갑자기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해 펜션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카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에 무차 잘 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희미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밤에 귀신이 나타난다더니 진짜인가 보다 라고 말했고 우리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멈추지 않자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비 그리고 숲에 그림자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를 감싸자 모두가 얼른 창문을 닫아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불안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기 위해 펜션 주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펜션에 묵던 한 젊은 부부가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에 실종된 일이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방이 우리가 머문 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지난밤 창밖의 소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를 두드리던 것이 정말 그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펜션을 떠나는 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며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오는 밤이면 친구들 간에 그때의 일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과연 그날 밤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느껴왔던 불안감이 있었다. 특히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은 으스스했다. 그 집은 마을 사람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었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그 저택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평소에 보기 어려운 대담한 날이었고 친구들도 한껏 들떠 있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부추기며 결국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대로 낮고 폭삭 무너질 듯한 모습이었다. 거미줄이 곳곳에 얽혀 있었고 먼지 쌓인 나무 바닥은 쓰여린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다락방에서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까지는 말이다. 검은 고양이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다락방 구석으로 사라졌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었고 나는 식은땀이 났다. 우리는 그 소리를 쫓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라이터 불빛도 고양이를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할 때 다락방 끝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언어를 잃었다. 그 순간 실수로 한 친구가 바닥에 발을 찧었고 바닥 판자가 갑자기 무너지며 그 친구가 아래로 떨어졌다. 비명 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울렸다. 다행히도 친구는 큰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모두가 겁에 질려 서둘러 저택 밖으로 빠져나왔다. 저택을 떠날 때도 등 뒤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위화감이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는 누구도 다시 저택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된 나는 그날의 기억을 잊고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잊혀진 줄 알았던 그날의 공포는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어느 날 늦은 밤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방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공부를 이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너무 놀라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창문 너머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검은 고양이가 창밖에 앉아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된 건데 그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어렸을 적에 저택에서 경험했던 불길한 느낌, 바로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다음 날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저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 집은 과거 부유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일가족이 원인 모를 사고로 사망한 후 버려졌다. 그 이후로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택을 지날 때마다 거대한 검은 고양이가 그 집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마치 나를 어딘가로 인도하려는 듯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저택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 집의 비밀을 밝히지 않는 한 결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어느 가을밤 우리는 다시 귀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 손전등, 노트, 휴대폰을 챙겨 아무 일 없다며 서로를 한심시켰다. 저택 안은 여전히 소름 끼치는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다락으로 향했다. 다락에 도착했을 때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검은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양이는 부드럽게 울면서 사람이 손짓처럼 다가오라는 행동을 했다. 우리는 왠지 그 고양이를 따라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걷다 보니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헛간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가족 사진과 오래된 일지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일지를 읽어나갔다. 일지에는 그날 그 가족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은 집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집을 지킬 고양이,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고양이는 더 이상 없었고 우리는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야만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그 저택 근처로 가본 적이 없고 검은 고양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 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려고 그곳을 찾으려 하지만 누구든 그곳에 다녀온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오기 마련이었다. 마치 무엇을 봤다는 듯이, 하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듯이.